안녕하세요, 옹쌤입니다. 옹쌤 천재 1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보기부터 보는 거라고 했죠? 보기를 보니까 어때요? 단어 문제네요. 단어 문제는 암기해 있는 어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일단 구조 파악을 빠르게 하고 빠르게 해석을 하면 좋은데, 운이 좋은 경우는 빈칸 앞을 보고 어느 정도 유추할 수도 있어요. 많이 문제를 푼다면 말이죠. 쉬핑 앤드 핸들링이 나왔죠? 사실 저 같으면 바로 찰지 고르고 넘어가요. 왠지부터 얘기할게요. 찰지는 비용이라는 뜻으로 특히 토익에서 많이 쓰이죠. 그러면 쉬핑 차지, 그럼 배송 비용, 핸들링 차지, 그럼 어떤 뜻이죠? 처리 비용. 네, 취급 비용이라는 뜻도 될 수는 있고요. 그래서 바로 D번을 고를 것 같습니다. A번부터 단어를 한번 볼게요.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죠.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자면 안내 지침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번은 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C번은요,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요것만 놓고 봐도 C번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한번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동사부터 찾아야겠죠. 동사가 어디냐? 동사 include, 그리고 주어랑 동사 사이에 거품이 낑겼네. 자, 일단 ed 모양은 여기서는 pp라고 보시면 되겠고, 찰지가 뭐 청구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shipping and handling 부분은 빈칸까지 해서 목적어입니다.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신용카드에 청구된 총 금액의 운송 및 뭐 처리 비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찰지는 비용, 요금 이런 뜻이 되겠고요. 얘랑 비슷한 걸로는 대표적으로 비용, 요금 명사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요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코스트도 있죠. 11번은 이 정도 설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갑시다. 12번입니다. 보기를 보니까 또 단어 문제예요. 싫죠? 계속 단어 문제 나면 싫어요. 근데 단어 문제는 단어 암기가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단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요, 계속 비슷한 패턴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아예 통째로 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사들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사실. due to, 뭐 때문이다. work ethic, 원래 ethic이 윤리잖아요. work ethic은 직업 윤리, 그러니까 직업 윤리 의식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가 직업 윤리 의식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네, 환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탑 자리에 오르게 된 것 같아요, 그녀가. 그것도 빠르게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직업윤리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0번을 고른다. 이거 대충 푼 거죠. 네, 이거 찍어서 푸는 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아무나 이렇게 찍어서 풀면 안 되는데, 학생들도 이거 운 좋으면 이렇게 찍어서 맞출 수 있겠죠? 예, 이거는 거의 찍은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본 거지만,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해석해야지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학생 입장이라면, 아직 내가 800점 넘는 거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찍어서는 안 돼요. 해석을 빠르게 하는 훈련을 해서 차라리 빠르게 정확하게 하는 게 나아요. 라이즈가 일형식 동사로 여기서 쓰였고요. 원래 증가와 감소 동사들이 일형식이 잘 됩니다. 인크리즈, 디크리즈 같은 거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퀵이 지금 형용사고 앞에 소유격이 있었기 때문에 라이즈가 상승 뭐 이런 명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is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동사부터 찾아야 실수를 막습니다. 그리고 mostly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미동사 뒤에 전치사가 왔는데 이상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있을 수 있고요. 이걸 주격보호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냥 거품이라고 하고 미동사를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냥 is due to 하면은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주격보호라고 굳이 명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 회사에서 M마스터가 최고의 자리로 빠르게 올라간 거니까 승진한 거라고 해도 되겠죠. 승진한 것은 그녀의 강한 직업윤리의식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네요.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업계라는 뜻도 있고요. 진짜 그 사람의 회사라고 해도 돼요. 원래는 산업이라는 뜻이 있죠. 기업이라는 뜻도 될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스터리는 주로라고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에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A번은 디펜던트, 의존하는, 의지하는 이런 뜻이겠죠. 피니시드는 완성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 strong은 강한, probable은 있을 법한, 아마도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probable이고요. 지금 요거는 형용사니까 있을 법한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번 가봅시다. 예전보다는 좀 빠른 설명이 될 수는 있는데요. 150제에서 천천히 했기 때문에 천재에서는 그래도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대열은 주어가 아니라고 했어요. 대열이 나오면 특이하게도 동사 뒤가 주어라고 했어요. R은 분명히 복수인데 왜 복수냐? 뒤에가 주어가 복수가 나와서 그렇죠. 어넘버 오브는 갈로를 치지 않고 어넘버 오브 자체가 man이랑 같다고 했어요. man이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오는 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복수 주어. 자, 그런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다 접속사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접속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를 선행사로 보고 그 접속사는 관계대명사일 확률이 높다. 특히 토익에서는 그냥 관계대명사다 라고 보면 된다. 관계대명사에는 주격, 소유격, 그리고 목적격이 있는데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가 오면 주격, 소유격은 완전한 문장, 목적격은 주어랑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없다. 단 3형식 이상일 때. 무슨 얘기냐? 목적어를 대신하는 거라서 동사가 만약에 1형식이라면 굳이 목적어가 없어도 된다. 그 자리에서는 안 된다. 근데 완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제 채널에 있는 관계대명사 파트 아마 저기 오른쪽에 카드가 뜰 거예요. 그거부터 보고 다시 들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전치사 뒤에도 명사가 오는데 그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는 형태로 막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문장이 끝나는데 전치사 in으로 막 끝나거나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대라고 해요. 빈칸 뒤에 동사가 바로 튀어나왔어요. 이건 그냥 주격 관대예요. 바로 후 고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후는 초보자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는 뒤에 동사가 오고 후주는 뒤에 명사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접근하시면 되겠고 후는 목적격이니까 주어 동사 오고 목적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메벌은 일단은 제낄게요. 그래도 알아는 놓으셔야겠죠. 후메벌을 복합관계사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에벌이 붙으면 복합이란 말이 생길 뿐이고요. 그리고 얘는 관계대명사가 안 됩니다. 그거만 아시면 지금 10원 안 되는 이유 아시겠죠? 왠지 아세요? 앱을 붙는 복합관계사는요 선행사가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되지 않아요. 즉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C는 안 됩니다. 클로즈는 목적어 그리고 프로미아는 거품인데 사실상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레럴된 이거 묶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예, 이건 조금 묶는 자체가 좀 거시기 한데 보통은 이제 원칙상 된 이하를 비교 대상이라고 하니까 다 거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된 뒤에 비교 대상보다 차라리 인터넷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해석해 볼게요. 상점에 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스토어에 가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옷을 사는 고객들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남브로브가 맨이랑 같은, 그래서 매니처럼 뒤에 복수명사가 온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3번 설명 마치겠습니다. 빠르게 한다고 해도 제 성격상 너무 빠르게는 하지 못하네요. 솔직히 저도 할 말만 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아직 못하겠어요. 그러면 너무 이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마음속으로. 14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편집이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보기를 보니까 nearly, enough, quite, very 이런 것들이 있네요. 부사들이 있네요. 근데 이 문제는요 사실 뒤에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숫자와 어울리는 nearly를 고르고 끝내야 됩니다. 1초 문제가 돼야 되는 거죠. 숫자는 통상적으로 뒤에 명사가 온다면 그러면 형용사라고 해요.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몰라요. 원래 숫자는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보통 영어 시험에서는 형용사 역할로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뒤에 명사가 와야 되겠고요. 숫자가 형용사다 보니 앞에는 부사가 올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숫자를 수식해주는 부사 몇 개지만 적을게요. nearly가 거의라는 뜻이죠. approximately 같은 것도 있어요. approximately. 사실 스펠링을 정확히 몰라도 형태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객관식이니까요. 그리고 over, 그리고 about, 그리고 and list. 사실 더 있는데요. 일단 너무 많이 얘기하면 다 못 외우니까 5개부터 먼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죠. nearly랑 똑같은 뜻인 잠깐만 almost 얘도 거의죠.
둘 다 부사고요. 여기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숫자 앞에 빈칸인데 보기에 지금 6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 무조건 골라서 1초 만에 푸시기 바랍니다. 고조 파악하겠습니다. 펄이 뭐뭐당 이런 거라서 전치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에버리지가 평균이라는 목적어가 될 수 있겠군요. 네,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콜센터는 평균 24시간마다 거의 5,000개의 문의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15번 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 빈칸 보기. 파인드 파인딩, 빙 파운드 파운드. 해즈빈 나왔죠?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PP를 외치는 분들이 많아서 D번을 바로 고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개 가르쳐 드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보통 해즈빈에 대한 건데요. 해즈빈 PP 유명하죠. 거의 예로 나오니까요. 이거는 수동이라서 끊깁니다. 끊기는 거의 정의 다시 한 번 더. 전치사, 투부정사, 부사, 마침표, 콤마 등이 오면 문장이 끊어졌다.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 오지 않고 문장이 끝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맞긴 맞는데 해즈빈의 빈이 원래는 이 형식인 비동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비동사처럼 해즈빈 뒤에 그냥 형용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주격 보호라고 하고요. 얘도 끊어지는 건 마찬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있죠. 해즈빈 ing가 있죠. 얘는 능동이니까 목적어 온다. 단 ing 부분의 동사가 3형식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work나 go처럼 1형식이 온다면 문장은 끊어집니다. 수동태만 문장 끝나는 거 아니죠? 1형식도 주어 동사 오고 문장 끊어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토익 정도 수준에서는 1형식 동사 정도만 잘 외워주셔도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동사 오의 문제에서 1형식 동사 묻는 문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participate, 제가 자주 반복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전치사가 붙어서 수거를 이루는 동사들이 주로 1형식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 once는 접속사, 부사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일단 동사 개수를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동사가 두 개 나왔으니까 once는 접속사로 하고요. once가 접속사일 때는 하자마자 아니면 일단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The point of 이 부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경우는 of가 있으면 한 묶음이 되거나 또는 거품이 되긴 하는데 한 묶음으로 묶을게요. 단수. 그리고 both는 둘 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특정한 품사는 없고요. 합쳐서 복수 주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will이라는 조동사가 나와서 수일치는 할 필요가 없었고요. sit down까지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거품.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의견의 차이가 발견되자마자 양쪽 파티는 앉아서 토론을 할 것이다. 파티. 우리 파티하다 그 파티? 이거는 관계자. 요런 말. 당사자. 요런 말. 정당. 요런 말. 요렇게 단체 같은 느낌의 단어가 될 수도 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15분까지 설명을 마치겠고요.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5문제 단위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6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